예, 안녕하세요. 명절 끝나고 이제 다시 일상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저는 추석 끝나고 나서 바로 다음날에 당직 근무가 있어서 어제 서고 오늘 이제 오후에 퇴근을 했는데 어, 연휴 동안 좀 보람차게 살아보겠다고 운동을 좀 과하게 해서 그런지 어제 몸이 되게 무거워서 상태가 좀 별로였는데 오늘은 퇴근하고 좀 쉬면서 운동을 가볍게 좀 하니까 더 가벼워진 것 같습니다. 몸이 좀 나아졌고, 오늘은 그저께 소개를 했던 돈의 심리학을 4장에서 7장까지 한번 읽어봤었습니다. 뭐, 각 장에서 배웠던 점이 뭐가 있었는지 느낀 점을 한번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4장에서 강조하는 거는 기다림의 중요성이었는데, 가장 그 키워드는 이거였어요. 엄청난 결과를 위해서 엄청난 힘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인지 예시를 들었었는데, 그 지구에 우리나라가 아니라 지구에 있는 그 5번의 빙하기가 지금까지 분석을 한 결과가 있었는데, 이것들이 어떤 자연재해로 발생한 건지 아니면 다른 영향이 있었던 건지를 소개를 하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유력한 가정이 이건데, 태양의 중력이 지구의 자전축을 아주 약간 기울게 하면은, 그 지역에 따라서 받는 태양열의 에너지가 차이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데, 여기서 태양 그 복사열이죠. 그 복사열이 극지방에 있는 얼음들을 충분히 녹이기가 어렵다면은, 예를 들어서 1cm가 쌓였다가 0.9cm만 녹고, 그럼 0.1cm가 남아있는 거죠. 0.1cm가 매년 계속 쌓이고 해서 그런 극지방에 어떤 빙하층이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0.1cm가 남아있을 때보다 그 다음 해에는 0.1cm가 똑같이 쌓이는 게 아니라 0.15, 0.2, 0.25 이렇게 점점점 그 쌓이는 속도 또한 증가를 한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이제 태양빛을 시키는 거를 아실 거예요. 그 눈이 쌓이면은 그 눈이 태양열을 흡수하지 않고 반사를 시켜서 그 주변에 있는 곳이 열을 못 받으니까 점점 더 기온이 하강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눈이 쌓이면 쌓일수록 기온 하강의 효과가 그 극대화가 되고 더 기온 하강이 가속화된다는 그런 의미였는데, 투자 시장도 그렇습니다. 하루를 기준으로 하면은 상승이랑 하락이 엄청 요동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특히 그저께랑 어제 주식시장 미국이 엄청 왔다 갔다를 많이 했죠. 특히 어제는 나스닥이 5% 넘게 빠지면서 뭐 20년 6월, 3월은 아니고 3월에는 7%까지 7, 8% 빠진 적도 있는데 6월 이후로 가장 낙폭이 큰 때였다고 해요. 근데 그것조차도 이렇게 긴 시간으로 보면은 그저 한 번의 작은 해프닝, 작은 물결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거를 저희는 그 역대 그 경제 성장률 차트를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시간을 길게 가져갈 수 있게 여유를 갖고, 여유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자금이 어느 정도 좀 쓸 수 있는 자금이 많이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겠죠.
그리고 그 확보된 자금을 당장 꼭 써야 될 일을 만들지만 않으면은, 그렇게 해서 좀 금전적인 여유가 있으면 주식시장에서는 언젠가 반드시 성공할 기회를 준다, 그런 의미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예를 든 거는 워렌 버핏인데, 워렌 버핏 그분께서는 지금 얼마를 갖고 있다고 했는지, 한 몇십 조, 뭐 몇백 조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의 중요성을 이분을 예를 들면서 얘기를 한 게, 이분이 60살이 됐을 때 투자를 그만뒀으면은 그분이 갖고 있는 순자산은 지금 가지고 있는 거에 0.01%, 1190만 달러였을 거라고 합니다. 물론 1190만 달러도 100억 부자죠. 150억 정도 되는 돈이고, 부자네요. 저거라도 있으면 참 일반인 기준에는 원이 없을 텐데. 근데 어쨌든 0.01%, 지금 그분이 90, 한 셋, 넷 됐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30년 전에 그만뒀으면은 지금의 10,000분의 1밖에 안 가지고 있었을 거다라는 건데, 이런 것처럼 투자에는, 그분이 연평균 수익률이 22%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높은 수익률을 꾸준히 유지하는 재주도 필요하지만,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이 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고, 이게 요즘 저희가 존버를 많이 하죠. 그런 것처럼 가능성이 없는, 좀 일확천금을 노리는 그런 등락이 큰 종목에 무작정 달려들어서 그냥 존버, 닥치고 버텨라, 이런 의미는 아닐 거고, 적당히 그런 가능성 있는 기업에 또 몰빵은 안 되죠. 적당한 금액을 분산해서, 이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미국이나 한국의 그 주가, 뭐 예를 들어 삼성전자라든지 아니면은 나스닥, 코스닥, 코스피, 그런 지수 차트를 한 장 크게 펼쳐놓고 그냥 닥치고 기다리면, 책에서 표현한 겁니다. 닥치고 기다리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5장, 좀 방안이 추워서 이렇게 약간 옷을 두껍게 입고 다시 왔습니다. 날이 추워져서 그런 게 아니라 에어컨을 틀어놓는데 추워가지고 좀 끌까 하다가 끄면 또 갑자기 더 더워질 것 같고 해서 그냥 옷을 입었습니다. 자, 이제 5장 관련해서 얘기를 할 건데, 5장에서 강조했던 거는 부자로 남는 것의 중요성이었습니다. 이 책에서는 그 부자로 남는 법이 한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딱 한 가지인데, 그 어느 정도 겸손함과 편집증, 표현이 웃긴데 편집증이 콜라보가 되어야 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책에서는 그 제시 리버머하고 에어브레임 저먼스키라는 사람의 예를 들었는데, 제시 리버머는 1920년도에 최고의 트레이더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먼스키는 또 유명한 부동산 개발업자였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1929년에 대공황이 한번 찾아왔었죠. 그때 주식시장의 70%가 자산이 증발을 하고, 그런 어려운 시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70%라고 하면 상상도 안 가는데, 예전에는 아무리 미국이라고 해도 그런 금융 시스템이 발달하지 않았다 보니까 어떤 오류로 인해서 그렇게 폭락하는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때 제시 리버머는 어떻게 자산을 벌었는지 여기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았는데,
아마 뭐 공매도를 했거나 뭐 저점에서 레버리지를 엄청 잘 써서 뭐 하루 만에 30억 달러를 벌었다고 하네요. 30억 달러면 지금 돈으로 해도 3조, 약 4조 정도 되는 엄청나게 큰 돈인데, 그래서 그 당시에 거의 세계 최고의 부자 반열로 바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예. 반면에 저먼스키는 이 29년에 대공황으로 인해서 수백만 달러를 가지고 있던 자산가였는데 파산을 하고 결국에는 생을 마감하는 그런 비극적인 결과를 낳았다고 합니다. 근데 또 중요한 거는 여기 있죠. 예, 1933년에 그렇게 잘 나가던 제시 리버모어는 자신의 투자 감각을 믿고 너무 무리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과신을 해서 투자를 계속 무리하게 이어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4년 후에 재산을 다 날리고 그 역시 똑같이 자살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저희가 알아야 될 거는 어제 내가 성공을 했어. 뭐 어떤 종목 하나 잘 피킹해서 뭐 10%, 30% 상한가 해서 먹었는데 내일도 그럴까? 내일도 그럴까라고 하면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희는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뭐 잃으면 다시 할 수 있고 따면 좋은 뭐 그런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저의 소중한 자산 뭐 거의 목숨같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자산들이 전멸하는 일이 없이 오랫동안 살아남는 능력이 부자가 되느냐 또한 부자로 남느냐의 그 차이를 만들어낸다 라고 합니다. 워런 버핏을 또 예로 두 번째로 이 책에서 들고 있는데 그분은 평생 동안 투자를 하면서 14번의 경제 침체를 겪었다고 하네요. 근데 여기에서 물론 그 당시에는 이렇겠지만 이렇게 동요하지 않고 시간과 복리의 힘을 믿은 결과 지금은 잘 살고 있죠. 예. 저는 지금 3년 정도 딱 3년 정도 했습니다. 19년 9월부터 했는데 뭐 코로나가 바로 한 4, 5개월 있다가 터졌고 그리고 급하게 상승 한번 겪었다가 이제는 좀 뭐 침체기가 왔다 뭐 그런 얘기를 할 만큼 뭐 2번의 큰 하락을 겪었다고 봐야죠. 코로나 때도 약 40% 하락했고 지금도 고점 대비 30% 정도 지수가 그렇게 빠졌으니까 저도 뭐 2번 정도 경기 침체를 겪었다고 보는 게 맞을까요? 예. 어쨌든 그래서 처음 번에는 이제 6개월밖에 안 했으니까 완전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망했나 이 회사가? 회사가 뭐 코로나 병 걸렸다고 이렇게 망하는 게 말이 되나 하는 그런 이유를 알 수가 없으니까 패닉이 왔었는데 이후에는 이게 어떤 원리로 떨어지는 건지 결국에는 뭐 레버리지를 했던 것들이 터지고 그럼 그 터지면은 또 컴퓨터 프로그램은 야 터졌네 이때쯤이면 현금 확보를 좀 해내야겠다 하는 그런 다양한 요소들이 섞이면서 그렇게 며칠 내에 막 20% 30%가 빠지는 그런 폭락을 겪게 되는데 그거를 알고 나서는 이제 나름 마인드 컨트롤을 좀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들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로는 계획이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를 대비한 계획을 세워라. 말이 어려운데 한마디로 우발 상황에 대한 계획을 세워라 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자로 남기 위해서는 계획을 세웠지만 그게 안 됐을 시 우발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건데 제가 솔직히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근데 저는
변명을 좀 하자면은, 일단 저는 전업 투자자가 아니기 때문에 월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좀 어떤 경기 침체기라고 해서 뭐 주식이 빠진다 뭐 한다 하면은 추가로 저는 언제든지 월마다 투입할 수 있는 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것이 나의 우팔 계획이다라고 생각을 스스로 이렇게 자위하면서 하고는 있는데, 물론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전업 투자자나 또 잘 하고 있다는 사람들 보면은 그래도 한 못해도 10%, 좀 많으면 30% 이렇게 본인의 현금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저도 이런 상황에서는 좀 그런 현금 보유를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필요성을 좀 느끼고 있어서, 다음번에는 상승장이 또 언젠가 오겠죠. 그때는 저도 그렇게 또 현금을 마련해야 해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는 동의를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또 시간이 저는 많이 있으니까, 그 시간의 힘을 앞장에서 말한 것처럼 믿고 기다리다 보면은 조금 안정적인 그런 시스템을 갖춰놓을 수 있는 기회가 한번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장은 부자가 되는 것보다는 부자로 남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무리한 투자는 하지 않고 어떻게든 살아남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이번 장의 교훈이었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7장까지 하려고 했는데 뭐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것도 있고, 또 너무 길면은 뭐 저도 기억 안 나고 집중도도 떨어지기 때문에 딱 2장까지만 하고 이제 다음에 또 내일 모레 이렇게 한번 준비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